안녕하세요. 기러기파파 찰리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금융투자, 바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금융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도로, 항만, 광산 등의 실물자산과 구별되며 금융시장에서 돈의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참고로 금융상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께 금융자산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자산을 상품화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화면을 보시면 본 슬라이드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금융자산의 기본은 두 가지, 바로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성과에 참여할 것이냐, 주식, 사업이 잘 되던 못 되던 상관없이 돈을 정해진 대가를 받고 빌려줄 것이냐, 채권. 물론 참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섞여 있는 중간적 성격의 금융자산들도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주식, 채권 또는 대출,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금융자산,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본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전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펀드입니다. 펀드는 분명히 금융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류한 금융자산의 종류에는 펀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펀드는 법률적으로 집합투자라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선량한 대리인인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며 자금을 운용해주는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면 혼합형이라 부르게 되며, 금융자산과 구별되는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면 인프라 펀드가 되어 금융자산화됩니다. 따라서 펀드를 주식과 채권과 같은 하나의 금융자산군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펀드라는 것 자체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인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 또는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수단,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직접 투자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최근 사모펀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는 펀드의 분류 기준이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코링크 PE 투자와 관련된 법정 공방 및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자본과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 영상을 통해 사모펀드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으며 한편으론 왜 이런 금융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성, 투자성입니다. 보장성 상품들은 순수한 보험 상품이며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축성이나 투자성 보험은 금융자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에선 보험에 대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험 상품들이 다른 금융자산 대비 저축과 투자 면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 자체에 적용되는 금리가 너무 낮고 시중 금리 수준과 비교해 수수료 또한 너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금융상품들, 특히 MMF, CMA, MMDA와 같은 수시 입출금식 상품이나 ABCP와 같은 6개월 미만의 짧은 만기의 금융상품들은 금융자산이기는 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금융자산의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단기 상품들은 단기간 내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해 두기 위한 금융상품일 뿐이지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 중 하나인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주식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금융자산 시장 전체를 볼 때 주식이라는 투자자산이 갖는 상대적 포지셔닝과 전략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주식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성과에 올라타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및 경영진과 함께 믿음, 참여의 마인드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으로 주식을 고려할 때 크게 보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큰 폭의 자본이득을 노릴 것이냐, 둘째, 상장이 되어 있어 1차 검증이 끝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올라타 장기적인 복리의 자본이득을 노릴 것이냐, 두 가지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주식 투자라고 하면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의 사업 성과에 올라탈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과 위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증권회사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해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증권사가 판매사가 되어 주식형 펀드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은행의 경우는 주식을 직접 중개할 수 없으므로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든지 또는 신탁이라는 형태로 주식을 간접적으로 중개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변액보험이라는 형태로 주식형 펀드에 연동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전문 중개회사나 P2P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회사나 은행처럼 상장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들의 중개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위험이 매우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매우 큰 자산이며 중개회사들도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상장 기업의 투자 제한을 너무 맹신하지 않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의 두 축은 주식과 채권이고 그중 유일하게 주식만이 스스로 일하고 성장하는 복리자산입니다. 채권의 경우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만기 전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매매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저금리 상황이므로 이제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정해진 대가인 이자와 원금 외에는 어떠한 추가 지급도 없으며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기가 되고 난 이후 금리는 떨어져 있는데 다시 투자해야 하는 재투자 이슈만 발생하여 진정한 의미의 복리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끊임없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내고 새로운 지역, 새로운 국가로 불철주야 사업을 확장해 갑니다. 투자자, 즉 주주의 입장에선 주식의 소유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최적의 복리자산을 소유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그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를 찾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락 받았어요. 말씀드리고 촬영하는 건데요. 그냥 유튜브 개인 촬영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네. 아니 근데 왜 그러시죠? 아니 갑자기 불안해서.